안녕하세요. 국가기술 자격증 합격의 지름길로 안내하는 지름길 출판사 채널입니다. 오늘은 2017년 1회차 2과목 기출문제 해설을 업로드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아래 고정 댓글에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 적어두었고, 각 문제별 시간을 태그해 두었으니 모르는 문제 위주로 스킵하시면서 영상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번 고체인 양초의 연소 형태를 묻는 문제입니다. 종종 나오는 문제로 고체의 연소 형태는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그것에 해당하는 종류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각 연소 형태별 종류를 매칭할 수 있도록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파라핀인 양초는 증발 연소에 속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번 소화약제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선 1번과 4번은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에 속하고요. 2번은 분말 소화약제 중 제1종 분말 소화약제에 속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소화약제에 해당된다는 것을 모르더라도 보기 3번은 브롬산 암모늄으로서 제1류 위험물에 속합니다.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로 연소를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난 곳에 뿌리면 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음 23번 분말 소화약제의 분해 반응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분말 소화약제의 이 내용은 필기와 실기 가리지 않고 시험에 항상 다뤄지는 내용인데요. 분말 소화약제의 종류별 주성분, 착색, 적응 화제를 매칭시킬 수 있어야 하고 이 열 분해 반응식까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내용만 외워도 최소 5점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암기하고 넘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제를 보시면 제1종인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 반응식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물질은 Na2CO3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시험장에서 이 반응식이 생각나지 않더라도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소의 개수는 바뀔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서 반응물에 현재 NA는 2개가 있죠. 그리고 H도 2개가 있습니다. C는 2개가 있습니다. O는 3 곱하기 2 해서 6개가 있습니다. 생성물을 보시면 지금 C가 1개가 있고요. O가 여기 2개, 여기 1개 있기 때문에 3개가 있습니다. H는 여기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워줘 보면 H 2개 지우고 O 3개 지우면 3개가 남습니다. 탄소 하나 지우면 1개가 남습니다. 그래서 답은 Na2CO3가 되겠습니다. 다음 24번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서 지정 수량의 몇 배 이상을 취급할 경우 자체 소방대를 설치해야 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여기 자체 소방대 관련 설치 기준을 보시면 사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 수량의 3000배 이상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인 3000배가 되겠습니다. 자체 소방대 관련 문제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과 이 지정 수량 배수별 소방자동차와 소방대원의 규모를 묻는 문제가 종종 출제됩니다. 이 내용이 간단하고 필기 실기에 모두 다뤄지는 내용이니 암기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5번 특정 5개 탱크 저장소라 함은 5개 탱크 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얼마 이상인 것을 말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특정 5개 탱크 저장소와 준특정 5개 탱크 저장소를 구분하는데요. 특정 5개 탱크 저장소의 경우에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것을 의미합니다. 준특정 5개 탱크 저장소의 경우에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50만 리터 이상 100만 리터 미만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혹시나 이 내용을 모르더라도 이렇게 법령의 수치 관련된 것을 묻는 문제는 보기 2번이나 3번 중에 찍어주시면 답을 맞출 확률이 높아집니다. 경험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법령 관련 수치의 문제는 답의 앞뒤로 오답을 넣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을 찍어야 한다면 1번이나 4번보다는 2번이나 3번 중에 찍어주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 26번. 다량의 비수용성 사료 위험물의 화재 시 물로 소화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사료 위험물은 보통 물보다 가볍고 그리고 비수용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기름에 화재가 났을 경우 여기에다가 물을 뿌리게 되면 물이 가라앉으면서 기름과 물이 섞이지 않기 때문에 이 연소면이 확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류 화재 시 물을 주수하게 되면 더 위험해집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물을 알갱이 형태로 분무해서 분사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가 줄어들기 때문에 유류 화재에 적응성이 생깁니다. 이 점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7번.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 부착 장소의 평상시의 최고 주의 온도가 39도 이상 64도 미만일 때 표시 온도의 범위를 묻는 문제입니다. 스프링클러 관련 문제의 포인트로 우선 스프링클러는 시공이 어렵고 초기 시공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 있고, 그리고 표시 온도 범위를 묻는 문제는 최고 주의 온도의 2배 하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어진 최고 주의 온도가 39도 이상 64도 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표시 온도는 여기에 각각 2배를 한 78도 이상 128도 미만이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가장 근접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8번. 과산화나트륨의 화재 시 적응성 있는 소화 설비로만 나열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과산화나트륨은 제1류 위험물로 세부적으로는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소화 설비의 적응성을 보시면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에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는 탄산수소 염류 분말 소화 설비와 건조사 팽창질석 팽창진주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소화 설비의 적응성 문제는 필기뿐만이 아니라 실기 모두에서 중요한데요. 조금이라도 쉽게 외우는 방법으로는 1류부터 6류까지에 한해서 건조사 팽창질석 팽창진주암은 1에서 6류까지 모두 적응성 있는 만능 소화약제이고, 주수 소화가 불가능한 물질들은 탄산수소 염류의 분말 소화 설비가 적응성이 있다는 것을 포인트로 잡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르더라도 이 3번과 4번은 답이 될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3번과 4번에 건조사와 팽창질석이 있기 때문에 3번 또는 4번이 답이라면 2번도 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르더라도 3번과 4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29번. 위험물 제조소에 옥내 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옥내 소화전 설치 개수가 2개라고 했습니다. 이때 옥내 소화전 설비 설치 기준에 의하면 수원의 수량은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옥내 5개 소화전 설비의 수원 관련한 문제는 필기 실기에서 모두 중요한데요. 한 문제씩은 꼭 나오는 내용으로 옥내 5개 소화전 설비별로 방수량과 수원의 량, 그리고 방수 압력, 비상전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현재 문제에서 옥내 소화전 설비라고 하였고, 가장 많이 설치된 층에 옥내 소화전 설치 개수가 2개라고 했기 때문에 이 n값이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7.8을 한
15.6 세제곱미터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이 내용은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꼭 나오는 내용이니 5점을 확정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꼭 알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30번. 제2류 위험물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제1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잘 타는 물질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설명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도 그런 설명이지만 이 느리다는 말보다 1번이 더 적합한 설명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번은 제5류 위험물에 속하는 설명입니다. 다음 31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지정수량의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5개 탱크 저장소에 확보하여야 하는 보유공지의 너비가 얼마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이 보유공지 관련된 문제는 종종 나오는데요. 이번 문제에서는 5개 탱크 저장소의 보유공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지정수량의 최대 수량이 현재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공지의 너비는 15m 이상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공지의 너비는 500배, 1000배, 2000배, 3000배, 4000배마다 3, 여기를 6이라고 치면 6, 9, 12, 15, 3의 배수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는 5m가 맞습니다. 다음 32번. 청정소화약제인 IG-541의 구성 성분을 물어본 것입니다. IG, ABC 소화약제는 ABC 각각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의 부피비를 의미한다고 알아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G-55의 경우 질소와 아르곤이 50대 50으로 섞여 있다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 IG-541의 경우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가 50%대 40%대 10%씩 섞여 있다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질소 52%, 아르곤 40%, CO2 8%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외우려면 이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의 머리 글자를 따서 IG, 외, 질, 알, 이야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IG-541의 구성성분을 물어보았기 때문에 IG, 외, 질, 알, 이가 들어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질소와 아르곤, 이산화탄소가 나열된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3번. 다음 소화설비 중 능력 단위가 1.0인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이 소화설비의 능력 단위는 필기뿐만이 아니라 실기에서도 가끔가다 한 번씩 나오는데요. 그래서 각 소화설비별 용량과 능력 단위를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능력 단위가 1인 것을 문제에서 물어보았기 때문에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함이 160L 있을 때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34번. 포소화약제와 분말소화약제의 공통적인 주요 소화 효과를 물어보았습니다. 우선 포소화약제는 물의 소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거품을 방사할 수 있는 약제를 첨가한 것으로 냉각과 질식 소화 효과를 주 소화 효과로 가져갑니다. 분말 소화약제의 경우 질식 소화와 냉각 소화 효과를 주 소화 효과로 가져갑니다. 물론 여기서 Na+나 K+NH4+가 떨어져서 부촉매 소화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소화약제, 분말소화약제의 공통적인 소화 효과는 질식소화나 냉각소화가 되겠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5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1류 위험물인 철분의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를 물어보았습니다. 또 소화설비의 적응성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철분은
제2류 위험물의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에 속하고 이거에 대해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나 설비로는 탄산수소 염류 분말 소화 설비나 건조사, 팽창질석, 팽창진조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탄산수소 염류 분말 소화 설비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화 설비의 적응성에 대한 문제는 최소 한 문제는 꼭 나오기 때문에 5점을 확정적으로 얻어가기 위해서 이 표를 잘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의 포인트로는 이 전기 설비를 제외한다면 건조사, 팽창질석, 팽창진조함은 1에서 66까지 모두 적응성 있는 만능 소화약제인 것이 있고, 그리고 주수 소화가 불가능한 물질들은 탄산수소 염류 분말 소화 설비가 적응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특징으로 하나는 물분무 소화 설비나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 플러스 CO2 소화 설비는 이 전기 설비의 적응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 포인트 잡으시면 아마 대부분의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36번. 일반적으로 다량의 주수를 통한 소화가 가장 효과적인 화재를 물어보았습니다. 이 표는 A, B, C, D급 화재의 종류와 표시색을 나타낸 표인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화재는 물을 뿌려서 불을 끕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A급 화재가 되겠고요. B급, C급, D급에는 주수 소화가 적응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물을 분무 형태로 분사하는 경우 이 B급과 C급에 적응성이 생깁니다. 이 점 포인트로 잡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7번. 프로판 2세제곱미터가 완전 연소할 때 필요한 이론 공기량이 약 몇 세제곱미터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프로판을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와 H2O 물이 됩니다. 개수를 맞춰보면 탄소가 3개 있기 때문에 여기 3이 들어가고 수소가 8개 있기 때문에 4가 들어갑니다. 그럼 생성물에 3 곱하기 2 해서 6개 있고 여기는 산소가 4 곱하기 1 해서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물에 산소가 총 10개가 있기 때문에 반응물의 개수는 5가 되겠습니다. 반응식에서 각각 물질들의 개수의 비는 몰비가 됩니다. 그리고 기체의 경우에는 부피비까지 같습니다. 현재 프로판과 산소의 개수비가 1대 5이기 때문에 부피비도 1대 5가 되겠습니다. 그럼 프로판이 2세제곱미터 연소하게 되면 필요한 산소량은 그것의 5배 한 10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산소량이 아닌 공기량을 물어보았기 때문에 이 조건에 따라서 공기량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 대 산소는 100대 21이 되겠고요. 공기의 양을 모른다고 X라고 놓게 되면 현재 산소의 양이 여기서 10세제곱미터라고 구했기 때문에 10세제곱미터 이렇게 비례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X에 대해 정리하면 X는 21분의 100 곱하기 10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풀면 47.62세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이 이론 공기량을 물어보는 문제는 프로판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프로판 1세제곱미터당 필요한 이론 공기량은 24세제곱미터가 된다고 외워주셔도 됩니다. 객관식이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프로판 2세제곱미터라고 했기 때문에 24세제곱미터의 2배 한 48세제곱미터가 나오고 그럼 이것에 가장 가까운 3번을 답으로 풀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트리에틸 알루미늄과 습기, 즉 물과 반응할 때 발생되는 가스를 물어보았습니다. 제3류 위험물의 반응식 중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것들을 추려 놓았는데요. 이 알킬알루미늄은 물과 만나게 되면 이거는 메틸기가 3개인 트리 메틸 알루미늄입니다. 이것이 물과 만나면 수산화 알루미늄과 메탄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트리에틸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이 에틸기가 수소를 하나 받아서 에탄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반응식을 써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 반응식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반응식 모두 중요한데요. 특히나 이 물과 만났을 때의 반응식은 정말이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잘 익히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9번 화재 예방 시 자연 발화를 방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연 발화의 방지 조건으로 습도는 낮게 할 것, 온도는 낮출 것, 통풍은 잘 시킬 것, 표면적은 좁을 것, 그리고 열의 축적을 막을 것, 다른 말로 열 전도율이 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1번 통풍을 방지한다고 했는데요. 통풍을 잘 시켜서 가연성 증기를 날려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온도는 낮추고 습도도 낮추고 열의 축적을 막아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40번 탄산수소 칼륨 소화약제가 열분해 반응 시 생성되는 물질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분말 소화약제 문제가 또 나왔는데요. 제2종인 탄산수소 칼륨의 열분해 반응식을 물어보았고 열분해 시 생성물은 K2CO3, CO2, H2O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아닌 KNO3가 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 반응식이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이 문제풀이 팁을 따라 생성물을 묻는 문제의 답을 모른다면 반응물에 없는 원소가 들어간 보기를 고르거나 제외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탄산수소 칼륨의 경우에는 탄소와 산소, 수소, 칼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질소가 없죠. 그러면은 열분해 반응시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 추가적으로 첨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이 질소가 나올 수 없습니다. 4번의 보기에 보시면 질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생성될 수 없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반응식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이 문제풀이 팁에 따라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2017년 1회차 2과목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관련해서 코멘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